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파기 선언할 때 한미동맹은 흔들림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결국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돼서 일본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군의 최고 수뇌부인 미 합참의장이 주한미군이 왜 필요하냐라는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한국에 옵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미국인들은 주한주일 미군을 보며 왜 그들이 거기에 필요하고 얼마가 들어가며 왜 매우 돈 많은 부자 나라들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는지 묻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방위비를 인상하겠다. 한국이 더 돈을 내라. 자, 미군의 최고 수뇌부인 합참의장까지 한국을 향해서 방위비를 강하게 압박해 올 것으로 해석이 되는 대목이라서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일 간의 문제였던 지소미아 이슈에 미국이 일본 편을 들어줬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마크 밀리. 지소미아가 지역 안보와 안정의 핵심이다라고 말하면서 어제 아베 총리를 이렇게 만나서 악수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자, 시한 만류 전에 지소미아 돌려놔라. 파기를 복구해놔라. 라는 발언을 시사해서 사실상 지금까지 한일 간의 문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어떤 자존심 대결 양상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었던 여지가 있었던 문제에서 미국이 아베 총리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라는 우려스러운 해석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외교안보 전문기자였던 안용환 전 의원님. 지금 방위비, 주한미군이 왜 필요하냐 이런 발언이 미국 군 수뇌부의 입에서 나올 줄은 예상 못했어요. 방위비뿐만 아니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우리는 파기했는데 미국은 돌려놔라. 한미동맹 위기입니까? 일단 이건 주한미군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소미아를 넘어선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쉽게 말해서 기업인 출신의 좀 기업적인 사고다. 미국 군부라든지 미국 주류층의 생각과 좀 어긋난다라고 해석을 해왔었는데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이 말을 함으로써 우리는 충격이 더 큽니다. 물론 마크 밀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육군 참모총장을 하다가 합참의장이 됐습니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그 당시 잘렸죠. 장관이 반대를 했습니다. 너무 비즈니스적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내 복심이다. 나의 친구다라고 하면서 임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임명에서 굉장히 감사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발언은 부자 나라들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는지 묻는다는 트럼프가 해왔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예요. 미국 중산층의 전형적인 질문이다. 국민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병력 철수를 제안한 첫 대통령이 아니다. 병력 철수라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와요. 주한미군 빼겠다. 그렇죠. 이게 과거 카터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크 밀리의 생각은 병력 철수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처음 아니다. 과거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결국은 미군 수뇌부가 주한미군 철수까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협박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한 겁니다. 현재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것은 현재 미군은 전 세계에 한 130만 명 있습니다. 계속 감축을 해요. 감축하는데 그것을 재배치, 감축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병력 구조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대상 중에 한반도도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요, 최근에 화천을 갔더니 화천 국민들이 난립니다. 27사단을 지금 없앱니다. 화천에서 사단 하나 없애는 거예요. 화천 국민들이 생각했겠습니까? 현실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27사단 하나의 그런 영역은 미군의 주한미군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미군 내부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 심각한 문제고요. 그런데 큰 틀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에 영미계 국가들은 유라시아 대륙을 포위하면서 자기들의 국가 의지, 정책 의지 실현해 왔어요. 히틀러라든지 나폴레옹이 대륙에서 일어날 때 대륙 봉쇄를 내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일본과 영국만 있으면 유라시아 대륙을 포위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 끝에 섬만 있으면은 미국도 섬나라예요. 유라시아 대륙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륙 내에 있는 군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빼내고 전략적
고려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거 하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주한미군 주둔국 분담금 문제는 제가 보기엔 너무 과도합니다. 5배를 늘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대응 주장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당장 야 우리가 지금 겁내는 건 재래식 무기로는 북한한테 우리가 이겨. 북한이 무서운 거 핵무기 때문이야. 주한미군 나가려면 나가. 뭐 분담금 올리면 올려. 우리 못 주겠어. 그럼 우리도 핵무장 하겠다. 한국 핵무장 하겠다. 하겠다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핵무장 할게. 두 번째는 네. 현재 핵무장 위해서 미국이요. 일본에 대해서는 플루토늄 재처리를 굉장히 완화시켜놨습니다. 우리는 재처리가 굉장히 강화된 조건이라서 우리가 만약에 원자력에서 엄청나게 많은 게 나오는데 플루토늄이 나오는데 이것을 재처리할 수가 없어요. 핵무기를 쉽게 못 만듭니다. 일본은 언제라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양의 플루토늄을 일본 국내에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내에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못하냐 이거예요. 미국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원자력 핵 잠수함 만들겠다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방부나 정부도 밀리지 말고 당당히 주장을 하면서 단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면밀하게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협상의 카드로서 우리 정부도 미국한테 5배 못 내겠다. 빼려면 빼. 그럼 우리 핵무장 할게. 협상의 카드로 이용할지 마음의 대비는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에요. 집권 여당 입장에서 좀 부담되는 이슈죠. 부담되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오늘 아침에 마크 밀리 합참의장의 발언을 뉴스로 접하면서 약간 부하같이 밀었어요. 부하같이 밀었다. 장사하려고 생각하나 보다, 이 사람들이. 장사다, 이거. 대통령부터 그다음에 국방을 책임지는 합참의장까지 이런 식으로 동맹을 대하는구나. 최근에 우리는 시리아에서 쿠르드 쪽의 민병대와 관련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쿠르드 동맹 세력을 배신하고 돌아선 것 때문에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미국의 처신을 봤습니다. 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금 나토 내사 상태다 이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자주 국방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지금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 때 얘기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부르짖었던 것이 자주국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미사일 개발에 착수를 했고요. 진상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핵무기 개발에도 착수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일은 두 가지로 벌어집니다. 미국이 동맹과의 어떤 전선을 와해시키려고 움직이게 되면 하나는 미국의 이익이 침해받고요. 두 번째로는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형태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저는 핵무기 문제까지는 더 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미국과 한국의 군사 협상 속에서 제한받고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 이거 제한받고 있거든요. 이거 800km 이상은 쏘지 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더 쏠 수 있으면 쏴야 되는데 800km 이상은 쏘지 마. 그리고 거기에다가 탄두를 이렇게 제한해서 달아. 그래서 예를 들면 100km 이상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서로 협상해서 저희는 오케이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제한받고 있는 그런 협상 위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한다면 저는 이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보이십니까? 경향신문에 나와 있는 보도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으로 만들어진 빈자리를 전방위로 파고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 한국을 대하고 동맹국가를 대하고 세계 전략을 이렇게 재편해 나가면 결국 미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축소되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기사거든요. 중국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드 하나 배치해가지고 저희가 중국에 당했던 호된 어떤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왜 그러면 주한미군 지키기 위해서 사드 갖다 놓고 그것 때문에 중국한테 호되게 당해야 됩니까? 얼마든지 협상에서 같이 우리가 논의하고 테이블에 올려놔야 될 상황들이라고 봅니다. 절대 우리 협상자들이 밀릴 것도 없고요. 쫄 것도 없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자주국방 그리고 미국의 이익 침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플랜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안을 하기 때문에 협상이 좀 시작될 것 같아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국제정치는요. 한스 모겐스라는 현실주의 국제학자가 한 이야기 있습니다. 국익에 의한, 국익을 위한 국익의 정치입니다.
철저히 국익입니다. 미국도 국익 추구하고 우리도 국익 추구하는 그 선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